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저는 불행의 아이콘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5살 때 부모님이 이혼하셨고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라면서 정말 안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완전히 무너졌고요. 연애도 못했습니다. 저는 진짜 30대 이전은 제 인생에 다 불행이라고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헬조선, 그리고 나는 왜 이럴까? 난 거울 보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랬던 제가 지금은 너무너무 행복한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그 행복해지는 확실한 4가지 방법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14년 동안 3,000회가 넘는 강의를 하였습니다. 네이버 인물 등록에도 등록되었습니다. 많은 언론 매체에도 소개가 되었습니다. 방송 강의라는 꿈도 이루어봤습니다. 8군데 온라인 클래스에 제 강의가 등록되었습니다. 12년 동안 12권의 책을 출간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드림코치 이창현입니다. 불행했던 제가 행복해질 수 있었던 4가지 중에 첫 번째는 남과의 비교를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 행복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저희 형과의 비교가 일단 첫 번째였어요. 같은 부모님 밑에 자랐고, 이제 부모님도 아니죠.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자랐고, 그 환경도 안 좋았어요, 같이. 그런데 저희 형은 공부를 정말 잘했습니다. 상위 1%였습니다. 성균관대 법대를 장학금 받고 들어갈 정도로 정말 공부를 잘했습니다. 형과의 비교를 통해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속담 중에 형만한 아우 없다, 이거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를 무너뜨렸죠. 그리고 대학교를 갔는데 연애를 진짜 못했습니다. 저는 29살 때까지 모태 솔로였는데, 심지어 저보다 못생긴 친구도, 저보다 키가 작은 친구들도 연애를 다 하는데 그 친구들하고 비교가 되니까 또 미치겠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비교를 안 하기 시작했습니다. 비교에 대한 이행시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데 그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특히 SNS, 인스타그램 이런 데 보면 여행 갔던 거, 명품, 차 이런 것들을 보면서 또 비교를 통해서 무너지기 시작했죠. 저 스스로 비참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끊어내고 스스로가 그럼 나도 한번 해보자라는 긍정적인 마음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비교하지 않으면서 굉장히 많은 성장들이 있었는데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비참해지거나 교만해지거나. 이게 바로 행복으로 가는 첫 번째였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지레짐작하지 않기였습니다. 제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저 사람이 이런 생각하면 어떡하지? 라는 그런 지레짐작을 통해서 뭔가를 망설였던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너무 불안했어요. 누군가 만나면 말을 잘 못했어요. 이 말하면 상처받으면 어떡하지? 근데 그럼 아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웃기려고 농담했던 것도 누군 상처로 받았고, 농담 안 했던 것도 상처로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저는 말 한마디도 하기 싫었어요. 그러면서 불안해졌는데 이제 나중에 그 이야기가 있었어요. 선택은 그 사람이 한다. 내가 어떤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 선택은 그 사람이 하는 거니까 그 다음은 그 사람에게 맡기자라고 그 생각으로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스스로 제가 이 말하면 이렇게 될 거라는 지레짐작을 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을 촬영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유튜브를 올리면 악플 달리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조회수가 안 나올 겁니다. 안 볼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악플 달리면 그냥 지우면 돼요. 걱정하지 마요.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책을 쓰라고 주변에 이야기하니까 책 출판했는데 그 책 보고 욕하면 어떡하지? 걱정하지 마세요. 네, 책 안 읽을 겁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 사람의 몫입니다. 그 사람의 몫이니까 지레짐작하지 마시고, 두 번째는 반대로 내가 저 사람에 대해서 걱정하지 마세요. 지레짐작하지 마세요. 다른 말로 남의 인생에 신경을 좀 끄는 게 좋습니다. 저 사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을 가져봐야, 그 이야기를 해봐야 그 사람 좋아할까요? 다른 말로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아침에 5시에 일어나세요. 왜 미라클 모닝 해야 여러분 성공합니다. 계속 이 사람들한테 옆에 이야기하고, 여러분 유튜브 하세요. 유튜브 안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계속 옆에서 이야기하면, 여러분 나는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 그러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죠.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도 지레짐작으로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하라고 이야기하지 마십시오. 그냥 말했는데 하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안 하면 그 사람의 선택이에요. 그건 그 사람의 선택을 존중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는 지레짐작을 하지 않기 시작하면서부터 좀 즐거운 마음으로 되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의 인생을 신경 끄고 내 인생에 더 집중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지니까 더 행복해지더라고요. 세 번째는 감사와 용서였습니다. 첫 번째, 감사를 하게 되면 긍정적인 것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책에서도 이런 얘기 진짜 많잖아요. 감사일기를 써라. 감사일기. 그래서 저는 감사일기도 물론 써봤는데 늘 그냥 감사하다라는 말을 달고서 합니다. 뭐 어디 가서 뭐 받으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를 그냥 입에 달고서 합니다. 그리고 감사는 신과 하는 탁구래요. 신에게 감사를 토스를 해주면 저기서 좋은 일이라는 공이 다시 돌아옵니다. 그럼 다시 감사를 딱 치면요, 다시 갔다가 좋은 일이 돌아온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사라는 공을 반대편으로 보내야만 좋은 일들이 온다고 하니까요, 감사를 해보십시오. 감사를 하기 시작하면 좋은 것들이 진짜 많이 보입니다. 그리고 하루에 10개 정도의 감사한 일들을 찾아보십시오. 예를 들어 저는 사무실이 있어서 감사하다, 제 유튜브 구독자들이 봐줘서 감사하다, 그리고 요즘처럼 이렇게 좋은 시스템이 있어서 감사하다. 어제 같은 경우에 그겁니다. 어제 KTX에서 제가 6시 40분 정도의 기차를 타고 대구로 도착하면 8시 20분 정도였어요. 근데 그 중간에 천안 아산역 정도에 스탑한 거예요. 근데 안 가요, 기차가. 20분 정도 지났는데도 그냥 계속 방송만 나오고 안 와요. 움직이지도 않아요. 그게 또 1시간이 지났는데 사람들은 웅성거리고 난리였습니다. 그때 저 속으로 감사하다, 감사하다. 왜? 제가 만약에 강의를 가고 있는데 기차가 섰다, 와 어떡할 뻔했냐. 집에 오는 도중이니까 2시간이 늦건 3시간이 늦건 무슨 상관이냐고, 도착하면 되지 라고 생각하니까 감사하더라고요. 야, 이게 여러분, 감사를 계속 하다 보면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으로 해석합니다. 다른 말로 이걸 사건 중심이 아니라 해석 중심으로 바꿉니다. 분명히 2시간 연착한 거는 안 좋은, 어떻게 보면 해프닝입니다. 그런데 저는 해석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게 되죠. 왜? 감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방금 말씀드렸던 감사하고 이꼬르 용서예요. 용서는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고 이기적인 행동이다 라는 글을 제가 예전에 적었었어요. 왜냐하면 용서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사실상 알고 보면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들어보셨나 모르겠습니다. 상대가요, 저에게 선물을 줬어요. 근데 제가 선물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이 선물은 누구 거예요? 상대방 거죠. 마찬가지예요. 기분 나쁜 게 있어요. 그게 저한테 왔어요. 그럼 여러분 주머니에 계속 넣고 다닐래요? 아니죠. 버려야죠. 쓰레기잖아요. 다른 말로 저희 부모님으로 해보겠습니다. 엄마가 어렸을 때 이혼을 하셨어요. 이혼을 하셨는데 아버지가 저한테 일명 가스라이팅? 아무튼 이 주입식으로 너가 엄마 나쁜 X다, 그래서 너희 버리고 갔다, 이런 식으로. 우리 아버지도 나쁜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랬어요. 왜냐하면 엄마가 와갖고 가자 하면 따라갈까봐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그렇게 계속 하니까 저는 엄마가 너무 나쁜 사람으로 머릿속에 기억이 되는 거예요. 엄마라는 그 존재가 너무 싫었어요, 어린 시절에. 근데 이제 나중에 알고 엄마를 용서했어요. 물론 직접 만나서 용서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진 않았어요. 엄마도 오죽했으면, 아빠가 얼마나 힘들게 했으면, 오죽했으면 안 맞았으면 그렇게 아이를 두고 갔겠느냐. 엄마 용서한다. 그리고 아버지도 용서했어요. 왜? 아버지도 따라갈까봐. 그리고 또 누구를 용서해야 되냐면, 주변에 저에게 부정적으로 안 좋았던 영향을 줬던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 사람의 의도와는 다르게 제가 상처를 받았던 그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냥 용서하세요. 그건 내가 아량이 작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그냥 미워했을 뿐이다 라고 용서하세요. 다른 말로 부정적인 쓰레기를 주머니 안에 들고 다닐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 놓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이 마음이 가벼워지고요. 차로 비유하겠습니다. 차로 비유하면 그 부정적인 덩어리가 브레이크예요. 브레이크가 꽉 눌려있는 상태에서 악셀레터를 아무리 밟아도 차는 앞으로 안 나가죠. 그거 똑같습니다. 사람도요, 그 부정적인 덩어리, 부정적인 일명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고 뛰려고 하면 잘 안 뛰어져요. 무거워서. 이런 것들을 버리세요. 그래서 일단 부모님 전 용서했고요. 제 주변에 지인들 중에 간혹
저한테 이렇게 상처 줬던 사람들, 몰라서 그런 이야기 했다라고 제 스스로 그냥 용서하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예전에 과거에 사로잡혔던 자기를 너무 거기에 대해서 나 그때 그거 안 했더라면 내가 그때 왜 그랬었지라는 자책에서 또 이 스스로가 스스로의 쓰레기를 주머니에 넣고 다니지 마십시오. 족쇄를 차지 말라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어. 그때는 내가 어렸어. 그때 나를 용서하는 거예요. 왜 부모님한테 그 부정적인 감정을 들고 다녔지? 왜 연애가 안 되는데 남 탓을 했지? 키 탓을 했지? 그게 아니었구나. 내 탓이었구나. 근데 이제 결혼해서 잘 살고 있잖아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님이나 지인들이나 나 자신을 용서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그 부정적인, 즉 불만, 불행이 떨어져 나가고요. 행복으로 확실하게 가시더라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 끝에서 지금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 끝에서, 인생의 끝에서. 저는 사실 제가 언제 죽을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내가 죽는 순간에 그때를 생각해 봤어요. 그때는 제 장례식까지 그려놨거든요. 제 장례식장은 축제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 유튜브 지금 많이 찍어놨잖아요. 이 중에 조회수 좀 잘 나오는 것들, 그리고 제가 남기고 싶은 것들을 제 장례식장 옆에 쫙 깔아놓을 거예요. 전시회 할 거예요. 영상 전시회. 그리고 제 책 지금 12권 있는데 그때 되면 한 50권 있겠죠. 50권 쫙 해서요. 장례식장이 아니라 약간 전시회 할 거예요. 이창현 전시회, 마지막 전시회. 그렇게 해서 쫙 깔아놓고요. 저는 누군가에게 즐거움을 주면서 세상을 마무리하고 싶어요. 그렇게 끝에서 딱 생각하면 돌아보잖아요. 오늘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오늘이 얼마나. 그리고 우리 아이들하고도 되게 힘들어요. 아이들 키우면. 근데 돌이켜보면 제가 한 20-30년 뒤에 오늘 아이들과 저희 아이 지금 6살, 4살이거든요. 아이들하고 놀았던 지금 이 순간이 얼마나 그리울까요? 학창시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다 졸업하고 나면 그때가 그립잖아요. 제가 영화 컨택트라는 영화에 명대사가 있거든요. 마지막 순간에서 보면 모든 순간이 행복한 순간이었다. 마지막 순간에서 현재를 보면 모든 순간은 다 행복한 순간이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지막 순간에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이걸 어느 정도 깨달았어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제가 해드린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 차례는 할머니가 마지막 순간에 딱 보이더라고요. 조만간 할머니가 10년 아래 위로 돌아가신다라는 그 마지막 순간에 딱 보니까 이제부터 내가 해야 될 일들, 그리고 만들어야 될 일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돈도 없는데 막 해외여행도 가고요. 그리고 할머니가 좋아하는 게 뭔지, 음식, 망고를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런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만큼은 했어요. 할 수 있는 만큼은.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면 마지막으로 만난 것처럼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만났는데 앞에서 핸드폰하고 딴짓 할 수 있을까요? 그 사람한테 집중하는 거죠. 그렇게 마지막 순간에서 현재를 바라보고, 그리고 누군가를 대할 때도 마지막으로 만난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해보십시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 순간이 너무 행복해지더라고요. 행복해지는 확실한 4가지 방법은 남과의 비교를 하지 마시고요. 지레짐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남의 인생에 신경을 끄시면 됩니다. 3번째는 감사와 용서입니다. 마지막 4번째는 끝에서 현재를 바라보십시오. 이렇게 4가지를 통해서 저는 정말 이제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행복한데요, 성과까지 놔주니까 더 즐거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꿈으로 본격적으로 가시기 전에 행복해지는 이 4가지 방법을 통해서 행복해지시면서 꿈까지 함께 이루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의 꿈을 응원하는 저는 드림코치 이창현이었습니다.